인류의 시작과 함께 성장한 농업. 농업의 발전은 곧 인류의 발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인류는 산업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후가 변화하면서 농업 환경도 변했습니다. 이제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 농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식량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평균 20분의 1 농지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리는 힘 무엇일까요?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 이른 아침부터 농가들이 분주합니다. 농번기 시작과 함께 논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도대체 무얼 하는 거죠? 여기는 그 모짜리 싹을 키워서 육묘하는 육묘장입니다. 판매도 하고 자가 소비도 하고 여기서 보통 한 1년에 한 15,000장 정도 이렇게 육묘를 하고 있어요. 농사의 승패는 벼 모종을 얼마나 잘 키웠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벼 모종을 논에 옮겨 심을 거라고 하는데 저 모종 다 심으려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농사 경력 30년인 베테랑 농부 이정환 씨. 육모 사업을 진행할 만큼 처음부터 큰 규모로 농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게 시작을 했죠. 작게 시작을 하다가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영농 규모가 한 10만 평 이상 이렇게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데 육묘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한 6,000장에서 6,000장 정도, 그다음에 자가 소비가 한 10,000장. 처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는 1헥타르였습니다. 30년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면서 소규모였던 농지를 크게 늘리고 영농 규모 확대에 힘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되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죽어요. 소규모 농가들이 농사를 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한 200타, 2헥타, 3헥타 이렇게 해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먹거리가 등장하고 또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변하면서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됩니다. 여기에 FTA로 인해 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이 무섭게 떨어지는 쌀값은 농촌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소규모 전업농 경우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서게 된 건데요. 이에 농업 환경에 맞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농가의 이제 흔히 말하는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려면은 이 농산물 가격이 보다 이제 값싼 농산물 가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그 생산비를 낮출 때는 농가가 영농 규모가 커야 그만큼 그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농 규모화 사업이.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했던 이정환 씨 역시 발빠르게 농지를 늘리며 영농 규모화 농업인으로서 경쟁력을 갖춥니다. 그 덕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농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물론 이젠 분홍을 꿈꾸고 있다는데요. 마음이 여유로워설까요? 부부간의 깨도 쏟아집니다. 사모님이시죠? 예, 애인이에요. 신혼이냐? 아니 애인, 부모를 애인이라 그러지. 예? 부인을 애인이라 그러지 그럼. 아, 사모님이세요? 네. 아. 네, 애인이라고 부르세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못생긴 애인데 그거는. 손발이 척척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어이 다리. 예? 다리. 아니,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든데 네. 지금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농사를 너무 크게 지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일을 안 해서요. 그 얘기는 못 해요. 예? 예, 많이 안 시켜서요. 일을 그런 말을 못 해요. 그건 근데- 나가지 마세요. 그래도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농한기도 있지만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 진짜 네. 눈 꽂을 새 없이 바쁘시면 이렇게 어머님도 같이 힘드실 텐데 어떠세요? 뭐 힘든 거는 뭐 애 아빠가 힘든 거죠. 사랑스럽죠. 사회로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농사 아버지 이어서 농사 하려고 여기 뿌리를 박은 거니까. 봄부터 애지중지 곱게 키웠던 벼 모종들은 이제 모짜리를 찾아 논으로 이동합니다. 모내기할 모를 기르기 위해 지인들까지 총동원됐는데요. 모종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 보니 농부 이정환 씨 영농 규모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논을 구경하러 따라가 볼까요? 묘종을 키운 육모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이곳. 드넓은 논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농지 규모만큼 오늘 작업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벼 모종이 논에 도착하자마자 농사꾼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발소리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들리는데요.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오늘 물량이 8,000장 합니다. 8,000개요? 예.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하루 왼종이 걸린다고 봐야죠. 오늘 이제 한 해 농사의 첫 준비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한 2만 장을 뽑아내니까 모짜리를 2번에서 3번 정도 합니다. 소규모 농지를 이렇게 늘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농지 구매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농기계 작업까지 하면은 그 봄에는 15만 평 하고요. 가을에는 한 30만 평 해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임대, 그다음에 농지 규모화 사업해서 하는 거는 총 한 10만 평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농지은행에서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당시에 자금은 별로 없었지만 땅 가격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 5만 원 정도 갔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자기 자본이 좀 적더라도 많은 땅을 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은 1990년부터 농지 규모화 사업에 집중 지원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에게 농지 매매 및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을 지원하여 영농 규모 확대에 도움이 주고 나아가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거 쌀 전업농 위주에서 지원해서 최근에는 2030 세대나 전업농, 귀농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 규모화 사업은 작년까지 약 7조 2,900억 원을, 과원 규모화 사업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3,70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농가 경영 규모와 소득은 크게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농사할 때 드는 생산비는 절감됐습니다. 농촌 경제에 확실히 힘을 보태주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그리고 또다시 변하는 농촌 환경에 맞춰 2017년 농지은행의 지원 내용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쌀 전업농 중심의 지금까지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밭농업, 이제 밭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전업화에 대한 좀
좀 규모화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난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쌀 전업농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곧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되어서 이제 규모화된 농가가 다시 이제 뭐 자식들한테 상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농지가 세분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세분화되지 않도록 제도 좀 보완이 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밭 작물 농가와 과수 작물 농가의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해 농촌 다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과원 규모화에 369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특히 2030 젊은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농업 강국으로 향해 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은행의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영농 규모화를 일궈낸 이정환 씨. 그에게 농지은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실제 자기가 경작을 할 수 없는 고령농 같은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후계자가 없는 그런 분들은 기반공사에서 그런 거를 대신 연결을 해주고, 또한 농지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임대 수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농지 규모화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가 이처럼 영농 규모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동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분업화입니다. 이름만큼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단했던 분위기에서 이렇게 다 각자 일을 분할해서 하니까 힘든 건 없을 거야. 그래서 해주면은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대규모 농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읍매장으로 해서 키웁시다. 내년부터는. 동생 이용환 씨와 지인 최명락 씨, 그리고 이정환 씨까지 세 사람은 각각 육묘 사업과 농기계 분야를 맡아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밥맛 좋은 쌀을 더 연구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성공률을 기르고 올해도 굉장히 대박나기를 기대 한번 해볼게요. 매출 부분에 대해서 한 10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분업화와 규모화를 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농가 형태에서 4차 산업기술까지 더해져 영농의 규모화, 과학화, 다각화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농촌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죠.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농업소득은 감소 추세인데 반해 농가 경영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농가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농가 경영 악화는 농민들이 터전인 농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는 요인이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된 자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그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의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그 농사가 이제 바로 이제 파산 형태로 가서 처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 농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택시 천부급 고잔리. 올해로 흙과 함께한 지 40년이 되는 김현준 씨. 한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그도 몇 차례 고비를 맞았었습니다. 몇 해 전엔 생명과도 같았던 농지를 잃을 뻔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진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남을 믿고서는 또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꺼주다 보니까 내 땅 저기 담보 제공해주고서 이제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13억이라는 대출 상환 통지서를 보고 앞이 깜깜했던 그때 그에게 희망이 되어준 게 바로 농지은행이었는데요.
경영위생 지원 받은 지가 한 3년 됐어요. 됐는데 이제 어려움 같은 거는 이제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들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될 것 같아요. 바로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덕분에 농지를 잃지 않고 일시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경영회생을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11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8,500여 농가에 2조 2천억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부동산에서 농지를 담보로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땅을 팔아서 그분들이 남의 농사를 짓게 되면 1년만 농사 짓고 말기 때문에 그러면 영농의 안정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농민이 그 물가 조수익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빚은 점차 늘어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회생의 이 지원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동안 영농적인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고요. 또 농업인들에게 이 다음에 10년 동안 그 은행의 이자를 갚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은행의 빚을 갚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권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전업농이 농지를 지키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한평생을 땀으로 일궈온 터전. 농업인에게 그 땅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김현준 씨 역시 자신의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위기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농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데요. 누렇게 뜨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금년도에는 아주 잘 됐어요. 상태가 아주 되게 표정도 되게 뿌듯한 표정이세요. 예. 잘 돼서. 잘 됐습니다. 이게 쌀값이 싸건 비싸건 농사꾼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농사꾼의 마음이죠. 이 싸다 그래서 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농사의 기쁨을 되찾은 김현준 씨. 그래서 더욱 경영회생 지원이 고마운데요. 농지라는 건 진짜 목숨 같은 거죠. 농민한테는 농토가 있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지킬 수 있게끔 제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굉장히. 집 앞의 텃밭에서 아내 미화 씨를 만났는데요. 저 파가 이거는 좀 시원해. 좋아하면서 얻어온데 이게 씨 자체래 이게. 시원해 파가. 그렇죠. 파가 보셨죠? 이제 이 주위에 이제 텃밭은 이제 주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밭일이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많으세요? 하는 거요? 하는 게 뭐 많아요. 네, 심어놓으신 게. 네, 심어놓은 거. 텃밭이라 옥수수도 심고 참외도 심고 애들하고 먹으려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 가지, 오이 다 여기 다 있어요. 만물밭이에요. 그러면 뭐 어머님이 더 많이 하시는데 아버님은 쌀 농사 하나 지시자. 네, 논으로. 전업적으로 해야지. 예? 전업적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돼. 그래. 예. 김현준 씨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진다면 아내 미화 씨는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네요. 사실 아내는 시골 생활이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골 생활이 30년 세월을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이 싫었어. 엄마가 6남매 맏며느리로 힘들게 사시는 거 보고 난 절대 시골로 안 가고 맏며느리 안 간다 했는데 6남매 맏며느리에다가 시할머니까지 계시더라고요. 시집 왔는데 한 3년 정도 살다 나와서 살 거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버님이 완전 기계 치셔요. 자전거 하나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나가요. 농사는 많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눌러 살기로 했어요. 이제 남편 못지않은 프로농부로 누구보다 농지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으로 농사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을 되찾은 김현준 씨. 농민들한테는 농사를 지킬 수가 있고 이 농사에 전념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예, 아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산 손실 방지 효과가 한 8,500억 정도 돼서 1인당 한 8,700만 원 정도 되고요. 좀 더 경영회생을 미래를 보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에 지원을 받으셔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책적 한계성도 있지만 좀 더 농업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자 한매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자도 좀 경감을 하고 또 그 농지 지가도 지금 20만 원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등 농업인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지켰을 때, 농지가 본연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농업 미래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